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다들 청약 잘 하셨나요? 오늘은 현대중공업의 청약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하는 YM택의 상장일 주가도 예상해보는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현대중공업 청약 결과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주 주합 물량에서 약 10만 8천 주가 실권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사주 조합의 청약 신청률이 배정 수량의 2배에 달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저도 왜 실권이 나왔는가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추측을 해보면 청약을 받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막판에 변심하면서 증거금을 넣지 않은 물량이 약 10만 주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10만 8천 주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게 각 절반씩 배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증권사는 약 5만 4천 주가 더 배정된 상태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서브 주관사들의 물량은 변동이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중공업은 약 56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고요. 통합 경쟁률은 40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가장 낮은 증권사는 대신증권이었습니다. 금년도 상장했던 유사규모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 수준의 증거금이 들어오면서 역시 청약은 굉장히 흥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 결과를 보면 일단 삼성증권으로 청약하신 분 중 약 23%는 균등으로 한 주를 받지 못할 수 있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균등 배정으로 한 주에서 두 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은 청약 참여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한 주는 일단 받고 몇 퍼센트 확률로 두 주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례 경쟁률로 대략 유추를 해보면 약 1.7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번 청약할 때는 청약 참여자 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아주 청약 수량이 많았던 분을 제외하면 한 주 정도 차이로 배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약 참여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YM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YM택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일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이 4종목 있는데요. 13일에 유진스펙 7호, 그리고 14일에 SK리츠가 상장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신스펙 10호는 상장일을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7일에 동시 상장하게 됩니다. 청약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청약 결과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YM택은 일반 경쟁률이 2940대 1이 나왔습니다. 역시 소형주답죠. 그래서 증거금으로 약 6조 2천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YM택의 모집 규모와 비슷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금년도 상장했던 종목들 중 YM택의 모집 규모 168억 원과 비슷하게 모집했던 종목들입니다. 150억 원부터 198억 원 사이로 모집했던 8종목인데요. 이 8종목 중 5종목이 따상이었습니다. 소형주들은 확실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8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973대 1이었고 청약 증거금으로 약 4.1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들 평균과 YM택을 비교를 해보면 YM택이 상당히 흥행했던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의 청약 결과를 볼까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의 경쟁률은 1696대 1, 그리고 최종 배정에서 의무 합약을 68.3% 걸어주었는데요. 의무 합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가장 길게 의무적으로 보유하겠다는 6개월 확약이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의무 확약의 약 절반이 6개월 확약인데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적어도 6개월 내에는 YM택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올 확률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확약 68.3%를 감안한 상장일 유통 물량은 203만 주입니다. 비중으로 37.6%가 유통되는데요. 보통 수준의 유통 물량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은 기존 주주 물량이 174만 주로서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의 물량이 대부분인 점입니다. 그래도 청약 결과를 미루어 보면 기존 주주분들도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스톡옵션으로 9만 주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임직원 한 분이 행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상장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고요. 전체 주식수 비중으로 1.7%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유통 물량은 9만 주를 합산한 212만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사기업과 비교하면서 상장일 주가를 예상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공모가 선정에 활용했던 유사기업들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3차로 선정했던 4개 기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4개 기업의 9월 6일 기준 시가총액이고요. 20년 3쿼터부터 21년 2쿼터, 즉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A 프로는 최근 4분기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3개 기업으로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1686억 원이고요. 최근 4분기 순이익 평균은 36억 원입니다. 그럼 YM텍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YM텍과 비교를 하기 전에 YM텍의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구해야겠죠. 간단하게 산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년도 순이익이 38.6억 원, 그리고 20년도 상반기 실적이 15.2억 원이었습니다. 20년 순이익에서 20년 상반기 이익을 제외하고 21년 상반기 이익 30.2억 원을 더해주면 최근 4분기 순이익이 54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M텍의 최근 4분기 순이익 54억 원은 세계 기업 평균 순이익 36억 원의 148% 비율입니다. 이 148%를 세계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 1686억 원에 곱해주면 YM텍의 적정 시가총액으로 2489억 원이 나옵니다. 주가가 46,200원 일대의 시가총액인데요. 46,200원은 공모가 기준 65%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펀더멘털을 기초하여 유사기업과 주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상장일 주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YM텍은 일반 청약 그리고 기관 청약 둘 다 흥행했는데요. 좀 전에 유사기업으로 비교했던 종목들을 보면 청약 증거금이 4조 원 이상 들어왔던 종목들의 상장일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조 원 이상 들어온 종목들은 8종목 중 5종목이었는데요. 그중 4종목이 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노코도 따상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123% 상승하고 마무리하였으므로 상장일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6.2조 원이 들어온 YM텍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외 시세가 현재 63,000원입니다. 벌써 장외에서는 따상을 바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 125%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YM텍은 따상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 결과가 좋았고 소형 종목인 만큼 따상이 나온다면 적어도 9시 30분 이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약 받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가격으로 매매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응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청약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5종목이 청약하는데요.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종목이 모두 청약이 중복된 상태입니다. 5종목 중 비례 청약할 종목, 그리고 청약을 포기해야 되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내일 바이오 플러스를 시작으로 종목들의 장단점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